안녕하세요. 노다지 차트를 개발한 갓세미놈입니다. 오늘은 중심선 회귀 이론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심선 회귀 이론은 모든 파동은 인간의 특히 선물의 어떤 선물 시장에서 파동이 만들어내는 그 원리는 인간의 어떤 공포심과 탐욕이 만들어내는 그런 파동이지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은 진입과 동시에 탐욕과 공포심이 같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가 깔려 있는 그런 파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시장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특정 힘 있는 세력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그 세력들에서 시장이 움직인다고 시장을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만 시장을 본다면 시력의 의도가 어디에 깔려 있는지 이렇게 어떤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우리는 차트의 기준에 해서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시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특히, 좀 큰 시장, 거래량의 매수 매도 효과가, 많이 걸리는 그런 시장일수록 시장의 참여자들이 다양한 시장 생각을 가진 시장 참여자들이 같이, 시장을, 보고 같이 참여해서 매매하는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제어의 이론이 아주 거의 완벽하게 잘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파동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연의 파동 어떤 그 기준선이 있다. 기준선 값에서 시장이 파동이 시작되어 가지고 일정한 파동 안에서 이렇게 논다. 이것을 내파동이라고 하죠. 내파동. 어떤 일정한 박스권 구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파동. 이거를 내파동. 파동 에너지가 어느 틀 안에서 갇혀져 있다.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는 내파동 안에서 논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이런 파동이 다시 벗어나겠죠. 벗어날 경우에는 사람들 일정한 구간에서 계속 갇혀져 있을 때는 심리적인 이 파동 안에서 갇혀져 있을 때는 매수도 보는 사람이 있고 매도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파동을 벗어나게 되는 상태에서는 1차 저항이 여기서 걸리죠. 1차 저항. 그것은 일시적으로 이런 요 포만큼 벗어나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매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부는 자기의 물량의 일부는 입질하려는 그런 심리가 작용할 수 있고 이 내파동에서 벗어나니까 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급하게 손절하려고 하는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권을 돌파하니까 시장을 관망하고 있던 세력들이 돌파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는 상방으로 가는구나 이런 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를 보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또 좀 더 진중한 사람들은 눌림목을 줄 일시적으로 박스권을 돌파하고 눌림목을 주는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중심선 회귀 이론에
준해서 그 파동이 회귀하는 중심선 가격으로 회귀하는 순간을 기다리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가는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항상 손절당하거나 일시적으로 물려서 망보생 하다가 다시 본전에 왔을 경우에는 본전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매매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중심선 회귀 반등이 와서 중심선에 회귀할 때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음봉을 내더라도 매수로 대응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심리적으로 신규 매수와 손절 그리고 수익 매수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일부 포지션 정리 이런 것이 엉켜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또 돌아오게 되면 신규로 매수했는 사람이 또 물렸다는 심리 여기서 신규로 매수했는 사람들이 물렸다는 심리를 작용하고 이 박스권 네 파동 안에서 거리가 거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매도로 했는 사람들은 가능한 본전으로 빠져나오겠다는 심리도 작용할 수 있겠죠. 중심선 회귀로 들어오면은 그리고 신규로 기다렸던 매수 포지션 매수의 대기자들은 중심선 회귀할 때 매수를 대기하다. 자, 우리는 이 자리를 이런 자리를 기다려야 된다. 회귀하는 자리 심리. 그래서 이런 자리를 기다려야만이 진입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를 음봉이 떨어질 때 매수 받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컷이 맞더라도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만이 우리는 견딜 수 있다. 따라가는 매매하면 항상 물려서 망고생하고 다시 또 본전하면 본전에 빠져나오는 그런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제 차트를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해드립니다만은 기존에 어떤 뭐 이평선을 사용하신다든지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 이평선이죠. 뭐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면 두 가지 선이 크로스업 됐다.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되고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크로스업 됐을 경우에 여기서 매수 신호가 뜰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심선에 회귀하는 시장에서 항상 진입을 잡아야 되죠. 중심선에 회귀하는 평균값에 회귀하는 자리. 이평선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항상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크로스업 되고 중심선에 회귀하는 자리를 기다려줘야 여기서 바닥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 못한다. 많이 내렸기 때문에 매수 못한다. 매도 못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기준선 값을 자기의 기준선 값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평선의 개념에서는 또 단점도 반드시 있죠. 작은 박스권에서 놓을 때 잡신호가 많이 나오고 기준선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까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나머지 다른 지표로 스스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 차트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매도 신호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못 들어갈 수 있죠. 다시 빠지니까 따라가는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다시 돌아올 때 되돌림 파동에서 이런 자리에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 박스 안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 본전이 오니까 본전이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 신규로 매도하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이게 하방 이틀 하니까 여기서 매수하는 사람이 손절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손절하고 추가 매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는 항상 파동에서 이런 파동 안에서 놀다가
중심값을 이탈하고 반응 줄 때 신호 떨어지고, 그죠? 돈다. 다시 또 내려가가지고 여기 추격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다시 돌아올 때 이런 저항선 자리에서 매도를 해줘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이탈되는 이런 박스권 안에서 그럼 우리가 목표 가격이 어떻게 잡느냐? 이런 박스권이 이미 이탈해놓은 상태입니다. 그죠? 여기서는 일수로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반응 줄 때 매도를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이걸 돌파하면 컷한다. 이런 감으로. 0.3 컷 걸면 컷 안 나가죠. 그죠? 이런 자리. 자꾸 5분선에, 이런 5분 저항선에 저항받는 자리에 계속 떨어져나갑니다. 어차피 이 박스권 거리량을 안고 아래로 넘어진 상태죠. 아래로 쏟아진 상태니까. 그죠? 그러면 제 이론 중에 가격 대칭 이론과 그 거리량 대칭 이론이 있는데, 그죠? 이거는 중심선 회귀 이론이고, 지금 방송드린 것은 거리량 대칭 이론은 이만큼의 물량을 고점에서 놀다가 물량을 밑으로 하방 이탈을 했으니까 바닥을 어디서 만들든 간에 이만큼의 물량을 다시 또 바닥에서 만들어야만이 다시 또 올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만큼의 물량을 다시 또 매수로 이만큼의 거리량을 바닥에서 다시 만들어야 매도 포지션을 매수로 정리하고 다시 또 매수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시간으로 이렇게 재단을 하다 보면 또 거리량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틱봉은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무너졌다 그러면 이런 바닥권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매수로 볼 이유는 일단 없다. 단지 하방 이탈하고 계속 매도 공격을 하면서 내려오는데, 계속 매도 공격을 해서 입지를 시키면서 내려오는데, 일시적으로 이런 머무는 자리는 각각의 올라오면서도 물량이 적체된 상태죠. 올라가는 거하고 내려올 때도 역순이 어느 정도 걸리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대를 보면 이 앞에 거량이 이렇게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거량이 만들어진 자리. 거량이 이렇게 만들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머물고 가는 거죠. 머문다 뿐이지, 정거장이라고 표현하죠. 보통 이제 어떤 정거장, 잠시 머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지 어떤 중시순가, P1 이렇게 보고 어떤 단기적으로 입질하고 다시 재진입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방향을 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올라올 때 역순으로 거리량이 있는 자리에서 머물 수는 있지만은 반대로 이렇게 역순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거리량 고점에서 만든 물량만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는 뭔가 그것은 거리량 대칭, 고점에서 만든 만큼 바닥에서도 또 거리량은 그만큼의 거리량을 만드는 시간 소요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리량, 고점과 저점 간의 거리량의 대칭이고, 현재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가격 중심 획이라는 거죠. 중심선. 돌아오면은 이 파동을 이렇게 만들면서 다시 자꾸 만드는 파동을 만들면서 내려나가서 파동을 자꾸 만들어야 더 빠지니까 이어서 매도했는데 올라쳐버리니까 손절시키고 다시 또 빼버리고 또 따라가서 매도해버리니까 올라쳐서 또 이어서 또 매도 걸어버리고, 그러니까 한 번에 일직선으로 쫙 지수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이런 흐름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약간 작은 파동이든 좀 큰 파동이든 이게 시장의 공포심과 탐욕을 계속 유도하면서 그렇게 시장을 움직이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회귀이론, 중심선값의 회귀이론에 따라서 계속 대응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시장을 내리는 흐름이나 올리는 흐름은 올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좀 더 주도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돈질을 해야 되겠죠. 매도를 계속 때려야 내리고 올라갈 때는 또 매수를 계속 해줘야 그만큼 돈이 든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매수 공격을 계속 받아가면서 매도를 때려줘야 강하게 내려줘야 내리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세력들은 약간의 어떤 그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내리겠죠. 그래야 자기들도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이익을 실현하면서 그렇죠? 효율적으로 시장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시장을 이렇게 이런 파동을 만든다 이렇게 보는 관점. 또 반대 좀 달리 시장을 본다면은 우리는 중심선에 자꾸 회귀하는 거죠. 이게 중심선 값에 내리다 보면 중심선 가격에 계속 회귀하는 이런 과정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회귀한다. 우리는 그래서 매도 신호가 여기서 유지된 상태에서는 중심선 가격이 회귀할 때 자꾸 이런 좋은 자리에서 경쟁이 있는 자리에 매도를 들어가줘야 된다. 반대로 매수 신호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지지선이 되는 자리에서 계속 신주 만들고 지지선 음봉에 겁내지 말고 경쟁이 있는 자리에 자꾸 들어가줘야 된다. 그러면 목표 가격은 언젠가는 매도 에너지가 소진되고 또 매도 신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 바닥에서 물량의 에너지가 얼마나 시장을 만들어져 있느냐, 거량이 만들어져 있느냐, 그걸 보고, 그렇다면, 그 바닥에서 에너지가, 거량이 형성된 만큼, 고점 노래도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저점 요인에 들어가는데, 일시적으로 한도 틱 물리더라도, 겁내지 말라는 거죠. 지지선에 가서 공격을 하가지고. 단지 우리는, 목표 가격을 어떻게 잡느냐 이런 것들은 제가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녹화를 해드릴 시간을 가지겠습니다만은 목표 가격이 정해져 있다면 내가 어디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목표 가격이 어느 정도 보인다면은 어쩌면 또 진입자리가 아주 그렇게 정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까지 갈 것이다 이런 목표 가격이 정해져 있다면은 E1, E2, E3, E5, 그 목표 가격이 어느 정도 아니면 P1, P2, 목표 가격이 정해져 있다면은 중간에 한도 튀기에 놓는 그런 흐름에서는 견딜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매수하면 어떻고, 여기 매수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매도하면 어떻고, 여기서 매도하면 어떻고, 여기서도, 늦더라도 여기서 매도하면 어떻겠습니까? 매도, 시장이 매도, 차트인데 목표하기 제가 목표액을 지금 내가 진입했을 때 저 자리까지 E1, E2, E3, E5까지 밑에 숨겨져 있습니다. 요 폭만큼 또 E5 자리에 그 방향성이 목표각이 보인다면 늦더라도 상관없는 거죠. 어차피 또 고점에 이 거래량이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박스권 이탈인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에서도 이만큼의 거래량 대치만큼 만들어줘야 이 바닥을 만들기 때문에 급하게 V자 파동 나올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 거래량 대칭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리스크 관리는 0.3 시장에 내가 여기서 매도해가지고 내가 저항라인 5분선의 중심선가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느냐? 교통비 0.3포인트 주면 되는 거죠. 위로 올라타면은 커주겠다. 올라타면 커주겠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교통비는 확률은 높기 때문에 매도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높기 때문에
교통비 0.3 주고 일단 진입한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진입을. 교통비를 준다는 의미는 제 차트가 항상 100%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어느 순간에는 다시 또 매수로 돌아설 수 있고 판단이 틀려서 어떤 수익을 못 줄 경우도 발생하죠. 그러나 계속 수익은 확률이 계속 높은 자리에 공격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방향의 시그널의 반대편에 있는 시장입니다. 이 세상에 리스크가 없는 수익은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리스크는 항상 있죠. 리스크가 높을수록 또 수익이 높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옵션이죠. 그러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우리는 가능한 줄이면서 수익을 높이는 것은 자기 원칙을 분명히 지키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확률 높은 자리에 계속 공격을 해나가는 그런 방법을 택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신은 그 원칙을 100% 잘 지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항상 그런 방향으로 노력한다 뿐이죠. 제 이론에 근거해서 그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는 거죠. 끊임없이 승률 높은 자리에 계속 하려고 노력하죠. 여러분도 처음 어떤 시장에 자기 원칙을 정했더라도 어떤 이평선을 본다든지 크로스업 해가지고 지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런 원칙을 정했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겠다. 그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겠다. 정했더라도 좀 더 욕심이 많아서 따라가는 매매를 하게 되고 인데스 진입하게 되고 그죠? 또 따라가는 인데스 매수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항상 그러나 원칙, 그 기본 원칙은 지켜나가는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 그죠? 꾸준히 그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은 매매 트레이딩의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점점점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봅니다. 중심선 회귀라는 의미는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시장이 찾는다리 공부심과 탐욕이 만드는 이런 파동이기 때문에 항상 중심선에 회귀하게 되어 있다. 왜 회귀하느냐? 신호가 떨어지더라도 항상 중심선에 회귀하는 습성은 올라가면은 단기적으로 수익 났기 때문에 이익 실현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손절하는 사람이 생기고 신규 매수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 그 엉켜서 다시 또 중심선에 돌아오게 되면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선의 파동은 항상 그러면 이게 평균가 있어. 일단 중심선에 돌아오니까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손실이 좀 제법 났던 사람들은 본전에 빠져나오려고 노력하게. 그래서 매수세가 몰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밑에 여기서 쭉 내려오는데 여기서 매수라고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더 빼버리니까 다시 또 돌아오니까 본전에 정리하는 사람 고맙죠. 밑에 다시 빠졌다고 소리하는 본전하는 사람 여기가 저항 라인이니까 심지어 매도하겠다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어떤 이평선이라든 뭐 쓰든 간에 이렇게 평균선이 있으면 또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도하겠다는 사람이 생길 수 있죠. 그런 자리를 노려야 된다. 제 SNS에서 추세 구간에서는 연속적으로 매매가 가능하다. 중간에 물량을 틀렸다. 매도해가지고 여기서 틀려버렸다. 이때려가지고 틀어붙다. 그럼 여기서도 매도했는 거 놓쳤다. 다시 기다렸다가 관둘 때 이런 5분선과 이 추세선이 마주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확률이 높다. 두 가지 조건이 같이 마주치는 자리 이 추세선과 5분선이 마주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확률이 높다. 그렇죠? 그런 자리에서 매도를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어떤 확률이 높기 때문에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이평선을 쓰든 다른 조건, 한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을 해서 그 포인트가 마주치는 자리를 택하시면은 확률이 높은 가능성이 있죠. 회귀 이론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머리가 복잡하죠. 막 뒤집박죽이 돼가지고 머리가 막 복잡합니다. 정리가 안 되죠. 그래가지고 무슨 일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살다 보면 들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자기가 내가 명록을 한번 딱 적어봅니다. 1번부터 해가지고 쭉 1번, 2번, 3번 이렇게 자기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리스트를 쫙 적어보면 한 10가지 정도 죽었다. 그런데 최상위 한 3개 정도 이렇게 리스트를 딱 제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큰 고민거리 3가지 정도를 딱 뽑아가지고 3가지 정도만 정리가 되면은 나머지는 거의 다 뭐 사소한 것들입니다. 머리는 막 복잡한데. 그래서 3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되면은 머리는 깔끔하게 클리어하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 거래량과 가격, 그리고 시간 거래량과 가격, 그리고 중심선, 그렇죠? 평균선, 이런 것들이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잡게 되면은 팩터가 제일 높은 팩터에서 자리니까 70%와 80%를 넘나드는 그런 확률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죠? 가장 시장에 지금 현지에 우리는 큰 팩터를 볼 필요 없습니다. 뭐 일주일, 한 달 이런 팩터를 볼 필요 없습니다. 현재의 지금 right now 지금의 에너지가 지금 현재의 에너지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팩터, 거래량, 가격, 그리고 중심선 값, 그죠?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하루에 큰 흐름, 뭐 일주일, 한 달, 그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right now 현재의 팩터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자리가 어디냐? right now 현재를, 지금을 생각하는 거죠. 팩트가. 그래서 우리는 그 영향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스피큘레이터, 투기자잖아요. 시장의 움직임 방향에 따라서 투기하는 사람이니까 그 자리를 노려야 된다는 거죠. 그 자리를 노려야 된다. 시장을 재단하는 이런 그 팩터도 보시면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뭐 리스트를 한번 적어도 파생시장을 5년 이상 이렇게 경험하신 분은 시장을 영향을 미치는 팩트를 한번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쭉 엄청 많을 겁니다. 수십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쓸모없는 데이터가 많습니다. 쓸모없는 데이터,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데이터, 그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다 머릿속에서 지워나가야 됩니다. 그죠? 팩트가 많아가지고 그것을 모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팩트다,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팩트다 하고 머릿속을 복잡하게 집어넣으면, 그죠? 그만큼 자기 머리는 아주 터져나가죠. 결론을 못 낸다는 거죠. 그죠? 뭐 외국인들 몇 순에, 그래서 상방인가? 미기술수는 이만큼 증감했네? 기관들은 매도네? 매도가 엄청 강하네? 정서 쪽이 매도가 강하다? 뭐 이런 팩터. 그거 가지고 매매 못합니다. 우리는 포인트를 잡고 어디서 들어가서 어디서 빠져나오느냐, 좀 더 경쟁력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빠져나오느냐의 문제이지. 가장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팩터 1, 2, 3 세 가지 팩터가 거의 70% 이상 80%를 좌우한다.
그러면 이것만 중요하고, 이거는 트레이딩에서 80% 이상 되면은, 내가 진입해서 10분 중에 8분 이상 먹으면은, 그것은 거의 파생시장에서 신의 영역에 이르렀다. 신의 영역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팩터. 제 지표수도 4가지죠, 이제. 4가지 지표수. 트렌드 라인. 추세와 비추세와를 상방 추세, 하방 추세를 구분하는 이 트렌드 라인 지표가, 그죠. 그리고 채널선 차트. 채널선 차트. 5분선. 위에 3가지입니다. 3가지. 주가 3가지입니다. 밑에, 한 가지, 통시그널 있죠. 통시그널은 채널선 차트와 거의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3가지 정도로 보십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는 2분선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2분선과 통시그널이 있고, 주는 3가지입니다. 3가지. 3가지의 조건에서 일단 시장을 재단합니다. 내가 가장 정교한 3가지 조건만 일단 넣었다. 그러면 3가지 팩트가 80% 정도를 시장을 좌우한다. 3가지 팩트가 시장을 좌우한다. 복잡하게 여기서 별도로 부족하다고 뭐 옵션을 본다든지, 외국인 동향을 본다든지, 외국인들이 뭐 현물을 연락에 산다, 아니면 매도한다, 이런 거 보지 필요 없다. 삼성전자가 오늘 양봉이냐, 쉽게 안 빠질걸?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매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매수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3가지 팩트는, 분명히 제가 제시하는 3가지 팩트는 시장의 80%를 좌우한다. 자, 그러면은, 제가 중심선 회귀 이론을 강의하면서, 여러가지 다른 쪽으로 30% 많이 빠졌습니다. 중심선 회귀 이론. 파동은 자연의 파동은, 모든 파동은 내파동과 있고, 내파동이 있고, 외파동이 있습니다. 항상 이 파동 안에서만 갇혀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파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공부심과 탐욕이 만들어내는 파동이지만은 항상 박스권 안에 갇혀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론상 이런 박스 단위로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음 파동은 좀 더 크게, 그렇죠? E1이 되고 E2가 되고 E3가 되고 E5가 되고, 그렇죠? 파동은 확대가 되고, 한번 에너지가 응축이 되면은 다음 파동은 이게 확대되고 다시 또 축소되고 확대되고, 이렇게 수렴 확산이 계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파동의 에너지를 감지하고 중심선에 회귀할 때, 그렇죠? 진입이 늦을 수는 있습니다. 판단을 해가지고, 아니면 자리를 잠깐 비워가지고 이런 자리에 매도를 못했다. 다시 내려왔을 때 다시 여기 또 한 틱 오차를 해가지고 조금 여기서 잡으려고 했는데 늦어서 여기 못했다. 기다리면 됩니다. 그죠? 기다리면. 여기서 공부심을 느낀다면 진입을 못할 수 있죠. 여기서 또 이만큼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서 또 매도하느냐. 단지 우리는 또 공부심이 느낀다면 어차피 여기서 박스권 하향 이탈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죠. 여기가. 그러나 위에 거래량이 만들어진 만큼 어떻게 만들든 간에 이런 만큼의 거래량을 만들어야 다시 또 올라갈지, 바로 달려갈 수는 없다는 거죠. 바로 달리지 않는다. 위로 올라타더라도 다시 또 오르게 돼 있어요. 이 자리에 오게 돼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올라타는 수도 있죠. 그러나 오게 돼 있습니다. 이 물량을 만든 만큼, 그것이 거래량 대칭입니다. 그걸 제 이론을 믿으시고, 이런 이론을 믿으시고, 여기 놓치고, 인데서 놓치고 하더라도, 인데 들어가줘야 된다. 투세선과 5분선이 겹치는 자리에 들어가줘야 된다. 모든 수익은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리스크 없는 수익은 없습니다.
이거는 리스크는 전혀 제로이고 수익만 줄 수 있는 확률이 100%인 그런 사업, 진입의 조건,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항상 모든 진입은 리스크를 동반하고, 우리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이 자리에서 사업이 잘 될까 말까, 이걸 하면 수익을 줄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항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리스크는 있는 거죠. 8대2 아니면 7대3 뭐 그런 리스크를 안고 우리는 새로운 진입자를 찾는 거죠. 일상 중시선 회귀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생각하면 이렇게죠. 시장 참여자들의 이런 그 심리적인 그런 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죠? 심리적인 그런 게 담겨 있습니다. 심리적인 것이 담겨 있습니다. 중심선이 계속 회귀하면서 가는 거죠. 일봉상에도 보면 이 일봉이 매수 에너지가 강하게 들어오는 상방으로 추측됐다. 그러면 다음 날은 이 그 전일의 중심선을 안 깨는 경향이 있죠. 전일의 중심선을 안 깬다. 안 깨고 이렇게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단기 일봉 안에서의 흐름도 이 중심선 가격을 깨지 않는 흐름이죠. 깨지 않는 흐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목표 가격을 잘 정하시고, 이 회귀 이론에 맞춰서 시장을 보시면 또 시장이 달리 보일 것입니다. 제 차트가 굳이 아니더라도, 제 시스템이 굳이 아니더라도 이 평선으로 매입을 하시거나, 그러면 회귀하는 자리를 항상 노리시면이 성공할 수 있다. 회귀하는 자리를 노려야 가방에 위로 오면은 컷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표 가격을 어디서 잡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항상 회귀하는 자리에 우리가 포인트를 갖다 놔야만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노다지 차트를 개발한 갓세미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